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뭐 90%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가계부채가 뭐 1700조다 1900조다 뭐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2000조, 정부부채 2000조. 정부는 중앙정부하고 뭐 지방정부 다 합해서인 거고요. 게다가 가계부채를 뭐 1900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건 전세금도 대출의 일종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6천조가 아니라 뭐 7천조까지 갈 수도 있겠죠. 딱 7천은 아니어도 6,700이든 6,800이든 뭐 생각보다 그 부채가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 부채가 심했어도 개인이 부채가 없었고 정부도 부채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경제 주체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예요. 국민이 5,100만 명 치면 5천만 명이라고 치고, 정부 이제 개인들 이제 개인들 한 2천만 명이 부채가 있답니다. 10명 중에 4명이 부채가 있고 6명은 부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부채가 있는 사람도 2천만 명쯤 되는 거고, 2천만 명에 2천조면요 뭐 인당 한 1억쯤 되는 거잖아요. 뭐 4인 가족이면 4억, 뭐 3인 가족이면 3억, 뭐 이렇게 했죠. 평균요. 근데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수십억의 빚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의 빚도 있을 수도 있고, 천차만별일 텐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뭐 제가 빚은 없지만 만약에 빚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4억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저희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니까 4명인데 빚이 만약에 4억이다. 근데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서 한 6%쯤 된다고 해보면 4, 6, 24 얼마입니까? 1년에 이자 2,400만 원 내야 됩니다. 월로 치면 200만 원. 원리금 갚아야겠죠? 그러면요 그 4억의 대출에 대한 이자 내야 되고 원리금 갚아야 되고 이러면 감당이 될까요? 제가 빚을 4억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되게 우울할 것 같은데요. 매달 25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 만약에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런 상황이 날아가면요 저는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아르바이트 해야 됩니다. 투잡해야 됩니다. 150만원 200만원 벌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겠죠. 저처럼 이제 4인 가족이면 애들 키우는데 애들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당 안 되거든요. 이런 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겁나죠. 깝깝합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연끌한 사람들 죽겠다 그럽니다. 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고. 2020년, 2021년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 뭐 지금쯤 이제 대출이 이제 고정금리 5% 5년 지나고 난 다음을 맞는 사람들 되게 힘겹다라고 얘기하죠. 대출 이자 1.5, 1.8%, 1.9%이던 거, 뭐 2% 내던 거, 지금 뭐 4% 내고 4.5% 내고 5% 낸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한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은행에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한 대출 갚느라고 이자 내느라고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연끌하고 비투하고 코인하고 쌩 난리를 치다 보니까 이 망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냐고, 그러기 어려운 거죠. 뭐 뉴스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여러 이제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얘기들 많습니다. 연끌족들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 도시락 싸다니고 저녁에 회식 못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못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극도의 이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인생이 풀릴 수 있겠냐고, 어렵죠. 다른 누군가 만나고 얘기를 나누고 해야 계속 관계도 확장이 되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뭐 도전도 할 수 있는 건데, 회사집이 아니죠. 회사집 뭐 이렇게 되겠죠. 투잡 쓰리잡 미친듯이 하다 보면 삶이 안정적이 되겠습니까? 건강이 챙겨지겠습니까?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돈으로 바꾸는데 그게 과연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은행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의 연봉이 1억이다 1억 5천이다. 그네들 이제 희망퇴직하면 위로금 한 5억 받고 퇴직금 한 4억 받고 뭐 10억 가지고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죠.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쪽은 빚 갚느라고 허덕이고 한쪽은 아주 여유롭게 풍요롭게 산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불편하지만 이게 지금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어떤 고민, 어떤 각오,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는 게 요즘에 세태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고민스럽고 답답하죠. 뭐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쉽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고민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해 주지 않죠. 가만히 있는데 나아진다, 괜찮아진다, 좋아진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나아집니다. 그냥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겠죠. 따져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던히 각오하고 다짐하고 분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빚더미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삶을 평온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안간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세상이 지금입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낼지 따져보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야겠죠. 잘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지켜보자, 두고 보자, 따져보자. 누가 뭐라 해도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져보고 대응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민스러운 시대가 지금인데요. 어떻게든 좀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 속에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따져봐야겠죠. 누가 뭐라 해도 우직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비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삶을 나몰라라면서 지내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잘 좀 들여다보고 따져보고 지내야 되겠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궁리도 많이 하고 대책도 찾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하며 지금을 사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빚이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빚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참으로 힘겹고 어렵고 고민스러운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우리가 냉정하게 좀 잘 좀 살펴보자고요. 이상입니다.